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상상고에서 입학 전형의 변경을 갑자기 이제 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뭔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미리 얘기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예고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상상고에서 구체적으로 2026학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안을 예고하였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경쟁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도 기준으로 상상고가 변경된 게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까지는 실제 전국 전형의 학생의 남학생의 정원이 1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12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도 78명이었는데 63명으로 실제 전국 전형의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원자 수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359명에서 350명으로 지원자 수가 9명이 줄었는데도 경쟁률은 2.23대 1에서 2.76대 1로 상승하게 되었죠. 여학생은 어떠냐? 여학생은 226명이 2024학년도에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늘었네요. 2035명으로. 그래서 경쟁률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상고에서 봤을 때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이렇게 일반 전형의 경우는 상당히 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전형 같은 경우에는 44명에 41명이 있는 거죠.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대로고요.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죠. 그 전국 전형이고요. 똑같이 6명,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남학생을 13명 뽑았던 것을 45명으로, 그 다음에 7명 뽑았던 것을 2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전형 중에 사회통합 전형의 숫자가 사실상 늘어나면서 뭔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에도 변화가 있었고, 이 학교 생활우수자 전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올해 이제 발표한 변경안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서 변경을 예고하였는데요. 이거는 최종본이 아니고 실제 2026학년도 전북 교육청의 승인이 확정이 되면 8월 중순에 상상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확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미 교육청에 올려서 요거를 검토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 합격자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 중에 그리고 과학하고 사회 4과목 중에서 높은 거 4개를 내라. 사회나 과학 중에는 높은 거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4개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300점 만점인데 이 부분을 이제 5과목으로 바꾸겠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 5과목으로 바꾸고 기존에 300점이었는데 요거를 320점으로 바꾼다. 요걸 제가 먼저 드린 거는 검정고시인 경우가 아닌 친구들도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점수 배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 과학하고 사회 중에 또는 하나죠. 하나 합쳐서 둘 중에 하나가 60점이었단 말이에요. 60점.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 40점씩. 그래서 80점이 되는 거죠. 따로따로. 과학도 40점, 사회도 40점. 이렇게 해서 80점이 돼서 전체 점수가 320점이 된다라고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전형의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기준해서 한번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반 전형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여기 실제까지는 수학, 영어, 과학 또는 사회 중에 택 1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학, 국어, 영어, 과학하고 사회 5과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글로벌 태권도 전형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1단계 전형 요소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2028년도 대학 수능처럼 과학과 사회가 모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 중에 상상고만 사실은 과학하고 사회 중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똑같이 전국 자사고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을 모두 잘 봐야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점수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에서 봤을 때는 수학이 100점, 국어가 70점, 영어가 이제 70점, 그리고 과학하고 사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60점이었습니다. 요거를 바꿔서 반으로 쪼개서 40점씩. 그러니까 과학도 40점, 사회도 40점이 돼서 요 점수가 32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수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때 여기가 12점이잖아요. 12점인데 이 12점이 아니라 여기 두 개 합쳐서 8점씩 두 개 합쳐서 16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8점씩 두 개 합쳐서 16점이니까 이게 60점이 아니라 4점이 늘어서 실제적으로 64점이 되는 이런 과정이 2학년 때 점수 배점이 되겠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도 이게 18점이었는데 18점이 아니라 여기는 마찬가지로 6점이 더 올라가겠죠. 6점이 더 올라가서 이것도 90점이 아니라 96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30점이 아니라 여기가 둘 다 20점씩 될 거잖아요. 그래서 토탈 점수가 어떻게 40점이 되니까 여기도 160점이 되는 거죠. 여기도 20점씩 두 개가 되는 거죠. 20점씩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점수들이 다 2학년 2학기 때도 12점씩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 점수가 이렇게 합쳐주면 320점이 되는 이런 식의 점수 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가 안 났지만 앞에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의 점수 배점을 공개한 거 봤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성취도 비율도 본다면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2학년 1학기 때 과학하고 사회 점수. 그런데 이제 상산고등학교는 실제 내신 점수에 여기에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알파값.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12점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기본 점수 6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반만 들어갑니다. 반만 들어가서 6점이 들어가요. 6점이 이제 8점이 되는 거죠. 8점이 돼서 여기가 32점이 이제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9점이 아니라 9점이 12점이 돼서 여기도 48점이 되는 거죠. 여기도 15점이 아니고 20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80점. 이렇게 해서 실제 점수들의 배점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거에는 내가 이제 그 수학, 과학이나 사회 중에 한 과목에 B가 있으면 그거를 가리고 아니면 또 C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가리고 다른 과목을 제출해서 내신에 대한 감점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신에 대한 감점이 만약에 이제 B나 과학이나 사회 중에 C가 있는 경우에는 내신의 감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신의 감점이 없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뭐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가 B가 있으면 만약에 둘 다 B가 있는 것보다는 감점 요소들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약에 B가 있는 걸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과학이 점수가 4점이니까 4점에다가 여기 0.92점을 곱한 것이 실제
과학의 점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점수가 산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가중치, 중간에 기본 점수 주는 것들도 중간에 이렇게 아마 지금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전형 요소가 이렇게 300점에서 교과 점수가 320점이 되면 면접에 대한 점수가 100점이었는데 80점으로 변경되니까 오히려 면접에 대한 그 반영률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 점수가 320점이고요. 320점이고, 창의 융합 점수가 48점, 인성 점수가 32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 총점 중에 이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기본 점수. 기존의 기본 점수는 60점이었습니다. 60점. 기본 점수가. 그런데 이 기본 점수를 40점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원래부터 내가 해야 되는 점수는 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40점 중에 24점이 기본 점수가 되는 거죠. 48점 중에. 그러면은 실제 자기가 창의융합해서 받아야 되는 점수 24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면접에 해당하는 실제적으로 이게 합격을 당락을 하는 면접의 점수는 거의 그대로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성 독서 점수에서도 16점이 기본 점수니까 16점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40점이잖아요. 그럼 기존의 기본 점수 60점에서 원래 반영했던 점수 24점과 16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80점으로 점수는 줄었죠.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에 해당하는 면접의 비중은 거의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준비를 할 때 상산고등학교는 실제 내신의 점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의 반영 비율이 그렇게 만약에 B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점수를 좌우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에 창의융합 점수나 독서인성 점수에서 점수를 받아서 실제 내신을 극복하고 점수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융합형 문제와 독서인성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 좀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점수하고 비중을 보면 기존의 점수가 창의융합 점수가 60점이었고 기존 내신 점수가 40점이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그 전까지는 여기 중에 60%인 36점이 기본 점수였기 때문에 24점이 원래 내가 원하는 점수였고요. 여기도 60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6점이 점수였는데 이 점수는 거의 그대로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 사실은 면접 자체가 실제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면접이 아주 중요하다. 면접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신의 점수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창의융합형 문제나 인성 독성 문제에는 어떤 식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도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올려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통합 전형에 사회 다양성 전형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뭐냐면 한부모 가장 자녀가 추가됐습니다. 앞에 제가 경쟁률을 봤을 때 사회 통합 전형에 실제 경쟁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남학생의 경우는 미달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 통합 전형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녀가 되는 경우는 한부모 자녀가 사회 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 불가자, 기획인 등 영역에 한부모 보호 대상자 지원법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두 번째 다양성 전형으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게 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실제적으로 여기 지역 인재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이라고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기회균등 전형은 50%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회균등 전형 50% 우선 선발 전형에는 한부모 대상자 중에 가족지원법의 대상을 받는 학생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다양성 전형에는 그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발급 못 받는 학생들은 사회통합전형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한부모 지원법 4조 2항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친구,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제 기회균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부분이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 대상자, 북한 이탈자 주민, 면지역 소재자, 도서벽지, 순직 군경, 순직 소방관, 순직 교직원 자녀, 다자녀 가정 이렇게 전형들이 있었는데 이 전형 중에 한부모 가정 중에 8번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사회통합 전형의 학생 지원자 수가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상고에서는 이번 입시에서 이 가정을 추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화가 됐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꿨는데요. 성적이 같은 경우 그전까지는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또는 사회 중에서 한 가지 중을 선택했을 거잖아요. 성적이 우수한 거를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변경 후에는 동점자 전형인 경우에는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아무래도 상상고는 의대 쪽을 좀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과학의 비중을 높여서 과학, 사회 순서대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상상고의 변경사항에 대한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변화 자체는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참고해서 준비한다면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 최종본은 전북 특별자치교육청 승인 후에 홈페이지에 8월 중순에 업로드가 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실제 정확한 내용은 8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변경안을 토대로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성적의 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